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코드를 진행하고 있는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그 8주차가 됐고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요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1주차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첫 주제를 뭐를 말씀드렸냐면 LED라는 걸 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주제로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지난 시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의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은 AM OLED, A3, 6세대 발주 나오는 장비주가 가장 큰 수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까지도 어느 정도 언급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제를 뭐를 갖고 준비를 했냐면 이제 2차 전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대충 2차 전지 할 때 요즘은 거의 이제 이코르 되는 등식이 뭐냐면 2차 전지 이코르 전기차라고 보시는데요. 사실은 내용은 그게 아니죠. 2차 전지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쪽에서 지금 이제 그 전기차가 2차 전지를 이용해서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2차 전지라고 보는 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개인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부분들에서 결국 배터리 부분이 결국 2차 전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또 하나의 2차 전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력 저장 장치 ESS 쪽에서의 2차 전지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확대된 개념에서는 여러 가지 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그 수소 전지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고체 산화물 그 전지 쪽이라는 얘기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지 쪽도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데 결국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그거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거 알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거를 알면서 거기서 가장 좋은 종목을 찾아내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주차에는 뭐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2주차에는 그 개념을 좀 확대해서 종목을 끌어내기 위한 전 단계에서의 약간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합쳐서 3주차에서는 종목에 대한 설명을 같이 맞붙여서 그 종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종목 하나를 놓고서 그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봐야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종목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앞부분에서 들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해가 되면서, 이 종목이 그럼 앞으로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그리고 이 산업이 앞으로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까지를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좀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어느 쪽이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들이 지금 이제 물론 중소형주들이 이제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괜찮아가지고 그런 현상도 있지만 지금 서서히 이제 바닥에서 탈피를 해서 대부분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한 10%씩은 좀 올라오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기는 조금 빠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현재의 주가 움직임들은 비교적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SFA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좀 잡고서 횡보를 하다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하고, 뭐 어쨌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여기까지 진행될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건 이제 바닥 탈피 과정이라고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관련 업체들 몇 개를 쭉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에 좀 그래도 괜찮게 움직이고 있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테라세미콘인데,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에서 상당 부분이 좀 진행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정도 올라왔으면 이게 뭐 이제 끝이냐, 뭐 최근에 뭐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좀 길게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길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 주봉으로 봐봐야 이제 바닥권 탈피를 하는 과정이고요. 예전 고점 대비로는 지금 상당폭 지금 빠져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움직임들 계속 주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CD, 이런 종목도 좀 말씀드렸었죠. ICD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잡고 서서히 이제 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일봉 흐름인데, 어쨌든 지금 하단에서 지금 돌아 나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서 10,000원 정도, 9,600원 저점으로 해서 10,000원 정도 하방에서 지금 이제 12,000원 정도의 저항을 지금 받고 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때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드렸냐면 장비주들 움직임 거의 비슷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본격적인 발주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이 종목들 주가 움직임들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뭐를 말씀드렸었냐면, 장비주들에 대한 얘기들의 개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들을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뭐를 시작할 거냐면, 2차 전지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죠. 자, 2차 전지라고 하면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었는데, 2차 전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과정이 있냐면, 충전과 방전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을 충분히 해서, 충분히 이제 2차 전지의 전원이 다 공급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쓰게 되면 이제 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과 방전이 반복되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정의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1차 전지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럼 1차 전지라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가정에서 쓰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전지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2차 전지라는 것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재충전을 가능한 거고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전지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2차 전지 시장보다는 1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휴대용 기기들을 들고 다니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사용들이 좀 상당히 커졌던 거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노트북이 이제 아마 대표적인 겁니다. 노트북을 대표적으로 쓰면서 2차 전지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가 결국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형성되면서 2차 전지라는 것들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차 전지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많은데 나름대로 이제 개념 정리들을 한 번씩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납축전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납축전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납축전지를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어느 쪽이냐면 이제 자동차 쪽이죠. 자동차 쪽에서 2차 전지를 쓰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납축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구성은 비슷해요. 안에 구성은 비슷한데 납축전지를 쓰고 있는데 납축전지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충전과 방전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충방전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재충전이 잘 안 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납축전지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납축전지는 보통 이제 쓸 수 있는 범위들이 좀 한정돼 있고 대부분 우리가 지금 납축전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칼리 축전지라는 게 있고 기체전지라는 게 있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들입니다. 리튬 이온 전지, 리튬 폴리머 전지, 니켈 수소 전지 이런 얘기들은 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뒷부분에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2차 전지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렸을 때 납축전지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기서 뭐라고 했냐면 리튬 이온 전지 그리고 리튬 폴리머 전지 예. 그리고 니켈 수소 전지. 물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가장 큰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은 이것이 안에 구성하는 화학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의 얘기가 될 건데요.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2차 전지는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극 물질이 들어가고요. 음극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해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분리막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자, 2차 전지의 기본적인 단면들을 먼저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기 보시면은 2차 전지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냐면 양극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해액이 구성되어 있고 음극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양극과 음극을 각각 가운데서 갈라놓는 분리막이라는 것이 해서,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튬 이온 전지, 리튬 폴리머 전지, 니켈 수소 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뒷부분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양극 물질 내용이 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양극 물질 안에 내용 구성이 뭘로 되느냐에 따라서 양극 물질을 분리한 뭐 이런 것들, 뭐 음극 물질을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구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의 리튬 이온과 양극 물질 안의 구성의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갔냐면 리튬 이온 전지, 리튬 폴리머 전지, 니켈 수소 전지. 이제 니켈 수소 전지가 최근까지 가장 많이 사용됐던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그 주로 뭐 핸드폰이나 이런 쪽을 주로 사용할 때 많이 쓰던 것들인데, 이제 이게 대용량, 중대용으로 넘어가면서 리튬 이온 전지라는 얘기는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이제 결국은 리튬 이온 전지와 니켈 수소 전지의 차이는 결국은 중대용으로 갈 때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근데 이제 리튬 이온 전지의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뭐냐면 테슬라 자동차에서도 역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충격을 받았을 때 밀도가 높기 때문에 폭파 위험이 있다는 것이 지금 2차 전지의 지금 가장 문제이고 이것이 리튬 이온 전지의 문제점입니다. 근데 이 부분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로서는 중대용 쪽으로 갈 때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가끔 하냐면 2차 전지 업체라고 하는데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얘네들이 양극 물질에 무슨 물질을 사용하는 애들이 있고 뭐 음극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니켈 수소 전지를 만드는 애인지 리튬 이온 전지를 만드는 애들인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주력이 이제 니켈 수소 전지 쪽이었고요. 국내 주력은 결국 삼성 SDI나 LG화학 모두 리튬 이온 전지 쪽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어 정리들은 처음에 한번 하고 가셔야 된다고 계속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자꾸 헷갈려 버리면 나중에 개념 정리하는데 그 정리가 안 되고 방향을 좀 못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거쳐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2차 전지의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해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해액을 통해서 전해 질로 가는 과정이고요. 자, 그리고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음극물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극물질, 음극물질, 분리막, 전해질, 이게 이제 2차 전지의 4대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양극 물질을 감싸는 일렉포일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양극 일렉포일 쪽이 있고요. 음극 일렉포일 쪽이 있고요. 한쪽은 구리를 사용한다. 한쪽은 뭐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요렇게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이 뭐 하는 회사냐? 음극 일렉포일을 하는 데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이 뭐 하는 회사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이 2차 전지에 뭐 하는 회사냐면 음극 일렉포일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음극 물질이 많이 발달되면은 결국은 이쪽이 뭐 좋아지겠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부품하고 장비 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이쪽 자동차 그리고 뭐 태블릿 PC,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 이쪽이 현재는 주력이죠. 이쪽이 현재는 주력인데 지금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형성됐었냐면 여기 중심으로 갔다는 거죠. 사실은 얘도 아니고 이쪽이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쪽이었던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핸드폰 쓸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작아졌고 강해졌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배터리 사용 시간이 이제 많이 그만큼 이제 데이터 사용 시간이 데이터 처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데 앞으로는 더더욱 이것들이 고사양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제 앞으로는 노트북을 대체할 쪽이 이제 분명히 태블릿 PC가 노트북을 대체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태블릿 PC 관련한 배터리 용량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게 또 하나의 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형 쪽으로 갔을 때는 자동차 쪽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때 이 자동차 한 대의 스마트폰 기준으로 6,0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가, 10대가 생긴다면은 6만 대고요. 뭐 100대가 생긴다면 60만 대고, 뭐 1000대가 간다? 그러면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기차 2만 대, 3만 대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장보다 더 큰 규모로 지금 시장들이 형성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차 전지가 개화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뭐냐면 중대형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는 우리 가만히 보시면 쓸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쓸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된 얘기들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어떻게 지금 최근에 이제 쓰고 있냐? 2차 전지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최근에 전동 공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로 지금 충전해서 쓰는 경우들을 가끔 보셨을 거고요. 무선 청소기도 역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전기 자전거가 나왔죠. 전기 자전거가 이제 이게 이제 납축 전지를 이용한 방법과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납축 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 자전거가 100만 원대에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납축 전지가 문제가 뭐냐면 1년 정도 쓰면 재충전에 문제가 좀 생긴다. 그리고 굉장히 무겁다. 전기 자전거의 장점이 또 하나가 휴대가 간편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도에서 전기 자전거를 만들어냈을 때 가격이 한 450만 원대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하는 거고 굉장히 가볍고 휴대가 편하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스마트폰도 있고요, 노트북도 있고요, 태블릿 PC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뭐 기타 나머지 장비들 다 쓰는 거죠. 지금 2차 전지 안 쓰는 데가 없어요. 2차 전지가 안 쓰는 데가 없는데 2차 전지에서 또 하나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지금 사용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를 지금 어떤 개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냐면 지금 말씀드렸을 때 이제 수송의 개념으로 먼저 쓰고 있습니다. 수송의 개념으로 본 게 이제 IT 쪽 정보 지금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전자정보기기 쪽이죠. 전자정보기기 쪽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태블릿 PC, 뭐 이런 의료 쪽의 정보전자 쪽, 뭐 이런 쪽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한 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큰 부분이 어느 쪽이냐면 수송기계 쪽하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쪽, 그러니까 산업용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SS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ESS라는 게 결국은 ESS의 전체적인 큰 흐름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단순한 2차 전지 쪽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관련된 쪽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데 그중에서 핵심 쪽은 결국은 에너지 저장 장치 쪽, 결국 2차 전지 쪽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송기계 쪽에서는 뭐 전기 모터, 뭐 전기 자전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거의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게 이제 전기차죠. 전기차인데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 다음 주 회차 때 조금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금 전기차가 상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은 충전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제 전기차를 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충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30분 이상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은 제대로 전기차가 활용되지 못한다.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분기당 5,000대 정도 팔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에 분기당 10,000대 정도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분기당 10,000대 정도까지 오는 것 같은데 BMW i가 올해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판매 대수를 4만 대 정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4만 대 정도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수송기계 쪽에서 분명히 2차 전지에 굉장히 큰 시장이 좀 하나 열리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얘네들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테슬라를 중심으로 2차 전지가 많이 팔리고 있었고요. BMW i라는 것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그 삼성 쪽에 관련된 쪽에서 2차 전지를 전기차를 내놓겠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미 내놓은 거에서 기종을 하나 더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뭐 GM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BMW i도 나올 거고.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올해 전기차가 나올 수 있는 게 한 4개 기종, 5개 기종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올해 분명히 이쪽은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성이라는 단어는 상업화가 전제된 성장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업화가 전제된 성장성이 지금 시작되는 해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또 전기차 시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개념에서 좀 보셔야 되냐면요. 요겁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이제 뭐가 표현되냐면 태양광이라는 게 표현되고요. 풍력이라는 게 표현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압이 굉장히 불규칙하다는 거죠. 전압이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안정화시켜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결국 얘네들이 그 태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를 갖다가 받아 놓은 걸 갖다가 어딘가에 저장을 시켜야죠. 어딘가에 저장을 시켜서 이 불규칙한 에너지를 안정적인 에너지로 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래서 ESS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는 쓸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큰 축에서는 이미 전자정보기계 쪽에서는 충분히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중대용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중대용 쪽에서는 지금 수송기계 쪽에서는 이미 전기차라는 부분들이 전면으로 배치가 되면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BMW 그리고 국내에서 현대차도 어느 정도 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수소전지 쪽 얘기는 좀 나올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전기차 쪽에서 2차 전지 쪽으로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전지 쪽에서 이제 수소전지 얘기까지 하면은, 주제가 없는 상태에서 막 헷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가 이렇게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심축이 뭐냐면, 산업용 에너지 저장 장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그런 불규칙한 상황을 안정적인 상태로 바꿔놓는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또 한 가지 관점에서는 지금 전력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LED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전기 사용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걸 과거에 설명드렸었죠. 그 부분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피크 타이밍 때 전력을 다 쓰면 문제가 되니까, 좀 전력량을 좀 적게 쓸 때를, 충분히 저장을 해놨다가, 가장 필요한 시간에, 보내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전력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이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ESS의 산업이 굉장히 큰 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말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미 유럽에서는 이쪽 관련해서 대규모 발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나오고 있어요. 이미 LG화학이나 삼성 SDI 기사 내용들을 점검해서 들어가시면 ESS 관련한 대규모 발주가 나온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쪽만큼의 또 규모가 나옵니다. 정보전자 쪽의 규모만큼. 그리고 아직은 이쪽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지만 이쪽 열리는 속도만큼 얘도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큰 축에서의 어떤 산업이 이만한 게 3개가 붙어버리는 거죠. 이만한 게 3개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거고요. 아직 이쪽은 좀 활용 범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로봇 태권브이를 날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로봇 태권브이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로봇 태권브이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노번용이니 군사용이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나왔죠. 이제 아이언맨 같은 어떤 그런 군사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아이언맨처럼 날아다니려고 하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2차 전지 안에서 이러한 연구 과정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상업화나 이런 것들을 꿈꾸기에는 아직 먼 미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차 전지에서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정보전자 쪽, 수송기계 쪽, 그리고 에너지 저장 쪽, 이쪽으로 보셔야 된다.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그 2차 전지의 그 시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상업화가 전제가 되지 않는 성장성이라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서 그럼 과연 2차 전지가 얼마나 커질 것 같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2차 전지의 시장성과 2차 전지 내부의 구성 항목까지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거기까지 허락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2차 전지의 시장 규모. 자,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2010년도 기준으로 116억 불 정도의 시장이다. 100억 불이면, 그러니까 1억 불이면 1000억 정도 되니까요. 100억 불이면은 한 10조 정도 되는 시장인가요?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전지 쪽 기준이고요. 정확하게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딱 보니까 10배 커지는 거죠. 10배 커지면 10조 시장이 100조 시장이 되는 건가요?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거의 대전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수송 쪽의 부분과 그리고 에너지 저장 쪽으로 확대돼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모바일용 리튬 2차 전지 국가별 생산 비중에서 보면 한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37% 정도 차지하고요. 중국이 36.4, 그리고 일본이 26.8.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현재 특히나 이제 모바일 쪽 비중으로는 국내가 지금 가장 높다라고 좀 보시고, 뭐 중국 기술력에서는 일본이 국내에 비해서 안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좀 싼 맛에 좀 쓰는 물건들이 좀 있을 거로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뒷부분의 그림인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2차 전지는 4개의 구성 항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극, 전해질, 분리막, 음극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소재에 대한 국산화율이요. 소재에 대한 국산화율인데 양극재는 지금 국산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냐면 56.9% 정도. 그러니까 양극재는 우리가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해액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후성입니다. 후성을 따라갈 수 있는 세계 최대, 후성을 따라갈 수 있는 규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해액 쪽, 그리고 전해질 쪽, 그리고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쪽에서는, 후성이라는 얘기 말고는 별다른 지금 대안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완전히 그쪽에서 잡고 있다고 보시고, 전체적인 국산화율이 76.1%, 가장 강한 쪽입니다. 가장 강한 쪽인데, 결국은 거기에 최고의 업체는 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정도가 얘기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그렇게 국산화율은 37.8% 정도. 그리고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분리막 쪽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겁니다. 이 음극재가 지금 국산화율이 제로예요. 자, 무슨 얘기를 좀 드릴 거냐면, 음극재라는 걸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음극재는 기본 구성이 카본이에요. 카본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일본에서는 2500도 열 처리를 해가지고 고가의 음극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냥 열 처리를 안 한 그 자체의 그냥 카본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열 처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000도의 열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중국보다 품질이 좋고 일본보다 가격이 싸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일본의 기술력도 못 따라가고 중국의 가격 경쟁력도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국산화율이 제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차 전지에 정말 절대 강자가 되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는 다 강자예요. 나머지 부분에는 절대 강자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음극을 지금 다루는 기술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본에서 음극이라는 물질이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디스플레이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공정과 후공정을 완전히 장악했다. 근데 가운데 컬러 구용 공정을 하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장비가 없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2차 전지 역시도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금 안 돼 있고 국산화율이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도 어느 정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시장성을 얘기를 하는데 시장성은 굉장히 큰 상태에서 국내에서 가장 빨리 풀어야 될 게 음극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자고요. 이제 이게 앞으로의 흐름들입니다. 자, 지금 이제 2013년도 정도 기준이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빨간색이 그러니까 EV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녹색이 ESS라고 보시니까 이게 이제 전력 저장 장치. 그리고 이제 이게 IT 쪽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얘네들의 그 성장은 어느 정도 멈춰 있는 거죠. 제가 표현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좀 그려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올라오는 게 이제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들은 올라오는 폭이 굉장히 커지죠. 결국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전기차의 판매 대수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은 지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거에 대한 시장 규모가 지금 굉장히 커지면서 이 정도 지금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2배 정도 올라오는 거죠. 지금 시장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의 중심축에는 전력 저장 장치 쪽하고 전기차 쪽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20년 정도 되면은, 100억 불 시장이 1000억 불 시장으로 갈 거다. 그렇다면은 관련 업체들이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성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실적 개선들이 나타날 거고요. 굉장히 큰 기회들을 좀 맞게 되는 과정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중심축에는 어디가 있냐면 리튬 이온 전지라는 것들이 가장 중심축이라고 봤고, 아까 이제 니켈 수소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니켈 수소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니켈 수소는 모든 거의 어떤 중심이 어디냐면 일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켈 수소 그러면 거의 다 이제 일본이 장악했고요. 이제 나중에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니켈 수소하고 이제 리튬 이온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2007년도 기준과 이제 2013년도로 넘어갈 때는 거의 여기서는 이제 시장 장악률이 얘네들이 뭐 90%면 우리가 뭐 10%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가 이미 이게 넘어섰거든요. 우리가 이미 이 위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50% 이상으로 해서 한 7, 80%대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비중이 떨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의, 전지 쪽은 니켈 수소가 대세가 아닌, 리튬 이온이 대세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리튬 이온의 성장성이 2차 전지 성장성의 그래프와 맞물려서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규모를 파악할 때 시장은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중대형 쪽으로 가는데 니켈 수소 쪽이 아니라 리튬 이온 전지 쪽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대형 쪽에 유리한 쪽이 리튬 이온 전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국내 기업들이고 결국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조합하는 것들은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뭐 이런 업체들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또 보셔야죠. 아까 이제 2차 전지는 굉장히 활용 범위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활용 범위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맨 밑에 부분 노란색이 이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핸드폰이고 뭐 노트북이고 그러니까 노트북과 핸드폰이 이제 색깔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안 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전동 공구, 뭐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입니다. 2005년도에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2011년도부터 노란색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노란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는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확 키워버리는 거죠. 지금은 시장 규모가 아직까지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은 스마트 기기 중심의 성장세에서 이제는 분명히 자동차 쪽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자료가 나오냐면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ESS 쪽은 아직 반영을 못 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2014년도에 여기서 ESS의 부분이 분명히 비중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2차 전지 시장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서 지금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봤고요. 이제 2차 전지의 이제 구성 안에서의 얘기들을 좀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 전지의 구성은 4가지로 돼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쪽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좀 할 건데요. 이제 음극 소재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아까. 그래서 음극 소재하고 전극박 글로벌 업체 그리고 물질 개발 속도 진흥. 지금 이제 전극의 이제 골격을 유지하는 이제 전극박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렉트로닉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일진 머티리얼하고 MS 엠트론 쪽이 뭐 글로벌 플레이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음극 소재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이제 주류가 이제 탄소계라서 지금 저가의 중국산 천연 흑연하고 좀 부딪힌다. 그리고 일본산의 인조 흑연은 소프트 카본을 2400도까지 열 처리를 한다. 근데 이제 국내 업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애경 유화.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뭐라고 잘못 알고 있냐면 포스코 캠텍이 음극하는 업체래요. 뭐냐면 2차 전지의 음극 물질을 만드는 회사래요. 포스코 캠텍이. 근데 아직 기술 개발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양산 준비도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개발 진행 중인 상태에서 양산을 위한 준비 과정들을 진행하는 거죠.
애경유아도 얼마 전에 이제 그 TV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한대드라인데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GS 칼텍스 역시도 소프트 카본을 1000도 정도 열 처리하는 정도의 지금 기술 수준 정도밖에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빨리 풀어야 될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분리막 얘기 잠깐 드렸었죠. 분리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기술 장벽이 조금 높은 쪽, 이제 그 사각형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각형에 보면은 가운데 분리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양극 물질이 있고요. 이제 음극 물질이 있죠. 이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방전 상태라는 게 뭐냐면 양극 물질은 양극 쪽에 몰려 있고요. 음극 물질은 음극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흘러다니는 게 전해액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충전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섞여버리는 거죠. 섞여버리면서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게 전해액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분리막이 전해액과 양극 물질이 서로 섞여가면서 하다 보면 막이 막혀버리는 거죠. 막이 막히다 버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충전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막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들을 요하고요. 이게 안 막히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이 작업들이고요. 그래서 전해액의 기능, 그리고 이제 다시 방전이 된다는 건 다시 양극은 양극대로 몰리고 음극은 음극대로 몰리고, 충전이 된다는 건 서로 섞여버리는 거고, 섞이는 과정에서는 전해액이 역할을 하는 거고, 분리막을 통해서 서로 통과해 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술 장벽이 높은데 대부분 이제 일본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습식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습식 방법인데 SK 이노베이션이 건식 방법을 채택해서 이거를 좀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분리막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전해질의 잔유물로 분리막에 구멍이 하나둘씩 막혀가면서 전기 발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충전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후성까지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후성은 전해질이라는 거를 RFP5라는 전해질 물질을 갖다가 전해액으로 바꿔줘서 이걸 갖다가 리튬 이온 전지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전체적인 원가 비중은 리튬 이온 전지 안에 원가 비중은 7% 정도 차지합니다. 이걸 갖고 하여튼간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전해액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 이제 리튬 이온 전지로 가져가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음극 물질에 대한 얘기 어느 정도 드렸고요. 양극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음극 물질에 대한 얘기 드렸고, 분리막에 대한 얘기 드렸고요. 전해질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양극 물질 쪽이 좀 될 것 같은데, 양극 물질 쪽에서는 지금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제 좀 사용할 건데, 안에 구성 요소를 뭘로 쓸 거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극 물질 쪽에서는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양극 물질 소재별로는 뭐 코발트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삼원계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망간, 니켈, 철 이런 걸 써서 하여튼간 양극 물질을 사용한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리튬, 그러니까 코발트 쪽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코발트 쪽에서 조금 더 진화된 게 NMC, 그러니까 니켈과 망간과 코발트를 섞어서 양극 물질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리튬 이온 전지가 있고요, 뭐 니켈 수소 전지가 있고 납축 전지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양극 물질 안에서 구성 요소가 뭐냐에 따라서 코발트 쪽을 사용하는 음극 물질이 있고요. 니켈과 망간과 코발트를 묶어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양극 물질을 만들어서 이제 전구체를 가지고 뭐 일단 이렇게 해서 그 2차 전지를 만든다. 뭐 이런 과정들까지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뭐까지 얘기를 드렸냐면 2차 전지가 뭔지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2차 전지가 뭔가를 좀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단어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한 번은 큰 틀을 결정하셔야 되고 한 번은 흐름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이제 2차 전지라는 게 재충전이 가능한 쪽에서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2차 전지 응용 분야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보통신 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기차 쪽, 그러니까 수송 쪽의 한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저장 장치라는 쪽에서 한 부분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 정도까지 가면 거의 10배 정도 올라오는 그런 정도의 시장 규모로 커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성도 점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2차 전지 여러 종류 중에서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어디냐, 그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이온 전지 쪽이라는 거고, 그쪽에서 우리가 절대 강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절대 강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기술의 완성을 조금 더 하려고 한다면 음극까지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구성 요소 안에 내용들을 좀 보니까 양극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양극 물질의 화학 신호식이 어떻게 가는 건지, 그리고 이제 음극 물질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전해질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봤었을 때,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회사가 2차 전지 업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2차 전지 업체에 뭐를 할 거냐,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제가 이제 그 분명하게 2차 전지는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충방전이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2차 전지 업체 중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2차 전지 업체 중에서는 첫 번째로 소재 업체가 있겠죠. 소재 업체라는 게 양극 물질을 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음극 물질을 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분리막을 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전해질을 하는 회사가 있겠죠. 이게 소재업체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이거를 묶어서 소재를 묶어갖고 2차 전지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이걸 갖다가 그 배터리 팩이라고 해갖고 이걸 해서 하나의 완성품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회사. 그럼 2차 전지 배터리 팩 업체 중에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모비스나 뭐 이제 SK 쪽에서도 회사가 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이 시장이 이렇게 형성됐다. 그럼 2차 전지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충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에서 충전 시스템은 어떻게 갈 거냐. 지금 전기차가 수송수단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을 하려면 충전 시스템은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또 하나의 충전 시스템이 뭐냐면 ESS. 그래서 뭔가 태양광이나 풍력을 갖고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시켜갖고 이거를 갖다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의 연관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가지고서 앞으로의 그 방향들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러면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여기에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건지 이쪽에 있는 건지 그리고 충전 쪽에 있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ESS 쪽 활용 쪽에도 나오고 결국 이렇게 어떤 구성들이 좀 될 거라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화잖아요. 2차 전지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시는 게 하이브리드카라는 거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차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카라는 거는 뭐냐면 엔진과 모터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심장을 갖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엔진이 움직이고 모터가 같이 움직이면서 모터는 결국 배터리로 움직이고 엔진은 연료로 움직이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지금 보는 하이브리드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이와 뭐 K5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나오면서 하이브리드 차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똑같은데 여기다가 전원 공급, 그러니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전원이 있다라는 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 전기차라는 거는 엔진하고 연료가 없는 순수하게 배터리하고 모터로만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재충전을 하는 거고, 이제 수소차는 수소를 이용해서 뭐 이제 수소 전지를 만들어서 간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그린카의 기본 개념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스마트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결국은 자동차에다가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켜가지고 갈 거냐. 이제 예전에 나왔던 표준안이 이제 이쪽인데요. 차량 안에다 태블릿 PC를 장착을 하는 겁니다. 차량 안에다 태블릿 PC를 장착하게 되면, 태블릿 PC가 자동차의 모든 상태를 점검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뭐가 문제가 된다.
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직접 원격 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 다운시켜서 보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 상태를 다 체크를 해갖고 차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비소에다 바로 자료를 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정비소에 갔을 때 굳이 차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된다. 이래서 이제 이 개념들이 좀 도입되는데 아직까지는 스마트카가 지금 진행되는 거에 어떤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완전히 완성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반도체를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사실 현대차에서 하이닉스 인수까지를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SK로 넘어갔죠. 근데 그 당시에 현대차에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안에 자동차용 반도체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네들이 하고 싶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웬만큼 거의 정리가 됐는데 지금 큰 흐름에서는 뭐를 오늘 좀 정리를 드렸냐면 2차 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좀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2차 전지의 시장성, 그리고 네 번째로는 2차 전지의 구성.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잠깐 보여드렸던 게, 그러면, 2차 전지를 하게 되면 어차피 전기차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스마트카의 개념이 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개념 정리 쪽에서만 오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이해해야 될 조금 깊은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그거까지가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인 그림들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연결들을 설명할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코스모 화학 딱 띄워놓고 코스모 화학은 아까 말씀드린 양극 쪽의 코발트 쪽의 재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왜냐하면 양극 물질의 기본 구성이 코발트로 돼 있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그러면 코발트의 생산량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앞으로의 실적을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일렉포일 한다고 했고 음극 쪽의 일렉포일이라고 했고요. 음극 쪽을 싸는 어떤 전극 쪽을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심화시켜갖고 조금 강도 높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까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의 개념 정리 설명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2차 전지 1주차고요. 다음 주에는 2차 전지 2주차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